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사이징을 다 아까 했었죠. 아까 한 건 아니고 그 전 영상에서 했습니다. 필요한 도안될 사이즈를 다 확정했는데 그 중에서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퍼 장지갑이나 뭐 지퍼 카드 지갑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 줍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틀의 사이즈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징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전체 사이징을 할 때 했던 이 단면도를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안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 틀의 단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컨셉처럼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약간 나름 입체적으로 여기 라운드가 돼서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만들 거고요. 여기서는 다시 튀어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어져서 되면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약간 입체 구조로 보이실 거예요. 이 가운데 이렇게 파여 들어간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서 12mm라고 했던 곳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퍼 슬라이더가 있으면 이 지퍼 슬라이더는 이 지퍼 리본 대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열차길처럼 뭔가 살짝 파서 이게 들어갈 구멍을 조금 만들어 주는 거죠. 보통 시중에 팔고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퍼 슬라이더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퍼 슬라이더가 11.4mm 폭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12mm를 했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 여기 12mm, 그리고 여기는 4mm, 여기는 4mm. 뭔가 비례는 맞지 않는 그림인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이제 파여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슬라이더를 봤을 때 이렇게 엄청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3mm 정도? 그 정도만 작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3mm 정도 들어가게끔 안쪽에 중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면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는 102가 되겠죠. 제가 도안해서 쭉 보면은 여기가 102였거든요. 가로 기준으로 102인데 세로 기준으로 제가 잡아놓은 게 원래는 78이잖아요. 78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작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뭐 안감이나 나중에 겉감을 해서 덮었을 때 너무 타이트해 버리면 가죽이 이 끝부분에서 딱 물리지 않는 그런 사이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나중에 안감이 이렇게 덮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겉감도 마찬가지고 이 덮이는 방향에서 여기서 길이를 조금 빼주는 겁니다. 한 3mm 정도 작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높이 같은 경우는 75가 되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는 다 이렇게 확정이 됐고 이 틀을 포맥스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포맥스 같은 경우는 포맥스가 아마 상표 이름인가 그럴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스티로폼, 뭐 영어로는 스타이로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티로폼을 압축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조금 힘이 있는데 내가 칼로 재단하기 쉽고 그리고 큰 문구점이나 그런 데서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에 약하거나 그러긴 하지만 재단이나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 두께가 1T 단위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mm 단위로. 제일 작은 거는 1mm 두께도 0.5도 있었나? 네, 하여튼 1mm, 2, 3, 뭐 4, 5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두께를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짝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mm짜리를 쓰려고 합니다. 두께가 2mm고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어요. 굳이 내가 뭔가 분류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은 색상을 달리 할 수가 있지만 뭐 저는 노란색이 예뻐서 노란색을 사왔었고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안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가로 102, 높이 75짜리를 만들어 놨고요. 이 도안대로 지금 몇 개를 재단을 해야 되냐면 높이 기준으로 4, 12, 4, 총 18mm를 해야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9개, 2 곱하기 9는 1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장을 재단을 하는 거죠. 9장을 우선 이 사이즈로 동일하게 재단을 합니다. 특히 이 포맥스 재단하실 때는 한 번에 자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자르시는 게 좋아요. 특히 힘이 있는 만큼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으로 힘으로 들여서 들어오면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여러 번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9장 재단을 다 했고요. 위쪽 그리고 아래쪽에 4mm씩은 이 두 장씩을 붙이면 되는데 이 한쪽 끝을 라운드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10라운드 반지름 10짜리를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이 라운드 커터를 쓸 거고요. 만약에 라운드 커터가 없으면 제가 그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이 디바이더로 도안을 만들어서 재단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이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0라운드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밑판 그리고 이거는 윗판이 될 거고요. 그 중간에 들어가는 12mm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6장이 되는구나. 4 4 잘못 말씀드렸네요. 총 20mm예요. 20mm인데 이게 한 장이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한 장을 얼른 잘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 6장 2 곱하기 6은 12 이게 중간판이 되는 거고요. 이게 겉판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이. 그러면 이것도 잘라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한 3mm 정도 작게 사이징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판을 봤을 때 지퍼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 부위만큼. 근데 이 끝부분도 살짝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같은 사이즈로 남겨둘 거고요. 이쪽 부분은 3mm만큼씩 작게 할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 값은 똑같이 한다고 치고 이것을 여기를 6mm 정도 낮추고 여기는 3mm만큼 낮추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작게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굳이 자로 안 재고 디바이더로 하나를 그려서 가이드로 이게 6이 아니구나. 네, 잘못 껐네요. 여기가 6 그리고 여기가 3 정도 작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를 먼저 자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 맞춰서 자르면 되거든요. 물론 도안을 따로 해서 자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 사이즈로 봤을 때 여기서 3mm만큼 3 이렇게 작게 되어 있죠. 여기 라운드는 나중에 제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도 이와 같은 사이즈로 조금씩 더 작게 자르고 라운드까지 다 쳐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다 조금씩 작은 사이즈로 잘랐고요. 그러면 밑판, 윗판 그리고 중간판을 각각 본딩을 해서 붙여줍니다. 저는 순간접착제가 있어서 이걸로 대충만 고정을 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살짝 고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전체 본딩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좀 미리 이렇게 좀 칠을 해놓고, 좀 안 나오네요. 하나씩 천천히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붙일 때 이쪽은 딱 맞춰서 붙여버리고 나머지가 균일하게 남게끔 모양을 잡아서 붙이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층층이 쌓아서 이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 거는 지금 저 순간 접착제가 젤 타입이라서 바로 마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놔두고 살짝 굳으라고 제가 이걸 올려두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본딩을 하고 나서 언제나 테스트를 해보실 거는 내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지퍼를 한번 물려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양쪽에 이렇게 바짝 당겼을 때 바느질로 겹칠 정도면 되고요. 바느질로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싶다면 어차피 이 YKK55 기준으로는 이 홈은 12mm로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앞뒤판을 제가 4mm 두께로 했잖아요. 이거를 1T짜리 1mm 두께짜리 포맥스 하나로 교체해서 3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여유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사이징을 했던 거는 이 지퍼 폭을 최대한 지퍼 폭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쓰고 이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은 사이징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앞뒤판에 4로 해놨던 것을 3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여유있게 작업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표면에는 내가 해놓은 사이징을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 102, 높이 75, 라운드는 10라운드를 했다고 적어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놨던 이 두께에 대해서도 정보를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됐는데 여기가 4, 12, 4라고 적어두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포맥스 같은 경우는 이 단면을 자르면 이쪽이 각이 이렇게 지고 조금 거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다가 가죽에 조금 스크래치를 낸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저희 베벨로로 깎는 것처럼 살짝 갈아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가죽으로 하거나 내가 작업을 할 때 크게 다치지 않게끔 살짝 갈무리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틀은 완성이 되는 거죠. 굳이 뭐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